5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곱하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덧셈의 연산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만약에 3을 100번 더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0번을 덧셈을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죠. 이걸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3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자, 3을 4번 더하면 3 곱하기 4, 12가 되겠고요. 3을 3번 곱하면 3 곱하기 3, 9가 되고 3을 2번 곱하면 6, 3을 1번 곱하면 3입니다. 자, 규칙을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나요? 3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3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럼 3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실제로 3을 마이너스 1번 더한다는 말이 사실 안 되죠. 몇 번 더한다는 건 자연수일 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3이 또 줄어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바둑돌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선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3 곱하기 플러스 2가 플러스 6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둑돌 3개가 두 묶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이 이렇게 두 묶음 있으면 두 번 더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번째 얘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플러스 3 검정색 바둑돌 3개를 두 묶음 빼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뺄까요? 자, 지금 여기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바둑돌을 빼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 바둑돌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0이잖아요. 0이니까 검정 바둑돌과 흰색 바둑돌 쌍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아무리 많이 더해도 한 개씩 짝을 지어 나타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검정색 바둑돌 3개를 두 묶음 빼야 되니까 더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검정색 바둑돌 3개를 두 묶음을 빼줘야 됩니다. 빼줘볼까요? 자, 그럼 뭐가 남나요? 네, 흰색 바둑돌 6개가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돌로도 양의 정수와 정수의 곱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규칙을 찾아보니까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곱은 자 플러스 부호가 되면서 숫자끼리 절대값끼리 곱해져 있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곱은 똑같이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가 붙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절대값의 곱은 쉬워요. 근데 부호가 양수끼리의 곱은 양수와 음수끼리의 곱은 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음의 정수와 정수의 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한다는 건 마이너스 3을 두 번 더하는 것 같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3을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에다 플러스 2를 더하면,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3이 한 묶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죠. 여기 관계를 보면 3씩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3에다 0을 곱하면 0이 될 건데 여기도 3씩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3씩 더해가면 자,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건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건 플러스 6이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둑돌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을 두 번 더한다. 흰색 바둑돌 3개를 두 번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3을 두 번 뺀다. 자, 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빼나요? 네, 아까랑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건 0이니까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을 같은 개수만큼 넣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3을 두 번 빼야 되니까 최소 6묶음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흰색 바둑돌 3개를 두 묶음을 빼주니까 네, 검정색 바둑돌 6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규칙을 관찰을 해보면 자, 음수와 양수의 곱셈은 음의 부호의 절대값끼리 곱이고요. 자, 음수와 음수의 곱셈은 양의 부호의 절대값끼리 곱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정수의 곱셈에서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건 양수끼리 곱하거나 음수끼리 곱하는 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를 갖는 두 수를 곱하는 건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문제 1번에 1번입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 42. 부호가 마이너스에 9, 3, 27. 부호가 마이너스에 8, 6, 48. 자, 이거는 음수끼리의 곱이니까 플러스에 5, 4, 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대요. 자, 동서로 길게 뻗은 직선 철로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다니는 레일 바이크가 있습니다. 레일 바이크의 현재 위치를 0이라고 하고 레일 바이크가 초속 4m의 속력, 그러니까 1초에 4m씩 가는 거죠. 동쪽으로 1초 가는 건 플러스 4, 서쪽으로 1초 가는 건 마이너스 4로 나타낼 때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 3초는 플러스 3, 3초 전은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초속 4m의 속력으로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는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이면 3초 전, 그러니까 왼쪽으로 12칸 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1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0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자들도 음수에다 음수를 곱하는 게 왜 양수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음수의 사칙 연산을 할 수는 있고 또 나중에 방정식을 풀다가도 음수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부산물 이런 정도로만 여겼었어요. 그래서 음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플러스 4m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5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속 5m의 속력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초속 1초에 5m 가는 속력으로 서쪽으로 가고요. 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시간이었는데 2초 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기준 원점에서 자, 초속 5m의 속력으로 서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2초 전이었으니까 반대로 가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2초 전의 위치는 플러스 10이었을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에다가 5분의 2랑 4분의 3을 곱하면 자,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랑 분자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1은 2, 2는 4. 그런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할 수 있죠. 자, 음수와 양수의 곱셈 우선 마이너스에다가 3.4에다가 5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점을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마이너스 17입니다. 플러스 8 약분되고 7분의 3 마이너스에 8.6에다가 3을 곱하면 6, 3, 18에다가 3, 8, 3, 14, 25네요. 25.8 자, 여기 마이너스에 5, 1은 5, 20, 4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플러스에다가 4.8 곱하기 0.5를 하면 5, 8, 40, 5, 4, 20에 24 이렇게 되죠.
플러스 아이고 잘못했네요. 8, 40에 24. 자, 그리고 소수점이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가니까 여기서 하나, 두 칸 가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2.4. 더하기에선 소수점이 그대로 위치에 내려오지만 곱하기에서는 소수점이 이동한 위치만큼 뒤에서 앞으로 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곱셈에서도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 두 수의 순서를 바꿔 곱해도 그 결과는 같고요. 곱셈의 교환 법칙. 그리고 세 수를 곱할 때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있는 걸 곱하나,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있는 수랑 곱하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덧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환 결합 법칙을 얘기할 때 이게 덧셈에 관한 건지 곱셈에 관한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까요? 자, 세수를 곱할 거예요. 분수끼리 곱하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7과 7이 약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덧셈의 결합 법칙이고요. 교환 법칙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곱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25랑 어떤 걸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할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에 25 곱하기 4는 100이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60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거기다 플러스를 계산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7, 7 약분되고요. 4랑 8도 약분되네요. 그러니까 2, 3은 6분의 5. 자, 곱셈에서는 부호를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숫자끼리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수를 여러 번 곱할 때 그 곱의 부호를 조사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1,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네 번 곱하면 플러스 1, 다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계속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면 플러스, 세 개면 마이너스, 네 개면, 다섯 개면 이렇게. 자, 그래서 짝수개면 곱의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 홀수개면 곱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이 아닌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는 먼저 곱의 부호를 결정하고 나서 각 수들의 절대값의 곱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여기 거듭제곱이 있어요. 거듭제곱과 사칙 연산이 섞여서 나올 때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3을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에 3, 3은 9. 그리고 계산하니까 플러스 2, 5, 10에다가 9를 곱하니까 90이 되겠죠. 이것도 자,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에 8분의 27. 자,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지수가 밖에 있는 건, 괄호 밖에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를 3번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괄호 안에 있는 건 2를 2번 곱한 다음에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4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에다가 4랑 28을 약분하니까 2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27입니다. 자, 곱셈이 덧셈보다 더 쉽나요? 다만 곱셈을 할 때 덧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직사각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을 잘랐습니다. 자, 여기 A 길이가 여긴 B, 여긴 C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A 더하기 B 전체에다가
C를 곱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A 더하기 B 전체에다가 C를 곱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죠? A랑 C를 곱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B랑 C를 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랑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C는 괄호 밖에 있는데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요. 자, 이 C가 괄호 안에 있는 A랑도 곱해지고 괄호 안에 있는 B랑도 곱해져서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는 A에다 B를 곱하고 A에다 C를 곱한 거랑 더한 거랑 같다. 자, 위치가 바뀌어도 되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중괄호 안에 있는 분수의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10이랑 곱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분배 법칙을 이용하겠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12에다 4분의 3을 곱한 거랑 12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랑 그 결과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니까 4, 1은 4, 4, 32, 3, 3은 9 더하기. 자, 부호 주시면 되겠죠? 곱셈이랑 덧셈이 섞여 있을 때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걸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9랑 마이너스 4를 더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걸 2번을 풀어볼게요. 자, 분배 법칙에서 자, 여기 는이잖아요. 어디가? 여기가.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8.37 곱하기 8.37 곱하기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8.37 곱하기로 묶어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19 더하기 119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수가 100이 될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837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적절히 활용하면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 분배 법칙은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에요. A 곱하기를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자, 얘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다. 자, 그래서 덧셈이랑 곱셈 연산 헷갈리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